살생신막장기. 네. 살생신이. 아직 시작 안 했잖아요. 자, 108페이지요. 6페이지. 제 책하고 선생님 책들하고 조금 틀려서. 계속 지금까지 이제 용신 얘기만 계속 죽도록 하는 거예요. 용신 얘기만. 그래, 용신 얘기가 이번 주 내로 이제 끝나고 18문답 요지론에 이제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18문답 요지론은 뭐에 들어가는 거냐면은 이 용신 처리하는 방법이 18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러할 때는 이렇게 처리하고 저러할 때는 이렇게 처리하라는 걸 배우는 게 18문답이에요. 그래, 여기까지만 다 하면 선생님들이 어떤 육효에서 거의 통변이라든가 상황 돌아가는 걸 다 깨달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죠? 뭐 세유가 동하면 내가 바뀌고 옹요가 동하면 저쪽이 바뀌고, 그죠? 세유가 합을 만나면 내가 끌려가는 것이고 옹요가 합을 만나면 저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풀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세유가 공망이면 내가 부족함이고 옹요가 공망이면 상대방이 부족합니다. 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중에 이 육효라는 게 자세히 보니까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 것이 육효예요. 그래, 세상 이치만 깨닫는다면 선생님들이 육효점을 치는데 어려운 것이 없어. 그 세상 이치를 깨닫지 못해서 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 이치 깨닫는 거는 쉽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어떤 우리 아들이 도망을 갔다. 그러면은 내가 그 아들을 찾으러 가면은 찾을 수 있겠는가 물었다. 그러면은 세유에는 오화라는 이를테면은 부가 임하고 있으면은 신금이라는 손이 자식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내가 찾으러 가면은 찾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거는? 찾을 수 있는 거지. 왜 그래요? 내가 저쪽을 극하기 때문에 요 놈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 내가 잡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도둑 얘기면은 이게 손이 임하고 이게 관성이 임한다면은 내가 도둑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 근데 거꾸로 돼가지고 도둑이 오화를 잡고 있고 세유가 나를 잡고 있으면 뭐예요? 거꾸로 됐잖아.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는 이야기가 다 이래. 그래, 육효를 잘 친다는 것은 세상 사는 이야기를 잘 이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연륜이 많으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육효점은 잘 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은 이렇게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이게 신이 이러하면은 나는 이 귀신의 마음이라면 내가 어떻게 나한테 알려주겠나 이런 걸 생각을 하고서 점을 쳐봐요. 점이 하나도 틀릴 수가 없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딱딱 볼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 요렇게 된다면은 내가 도둑을 잡는다면 내가 도둑을 잡아요, 못 잡아요? 예? 내가 이거라면은 이게 도둑이고 이러면은 도둑을 못 잡을 뿐더러 도둑한테 뭐요? 그렇죠. 얻어 터지지 않으면 다행인 거지, 이게. 그런 형상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자, 살생시인 막장 길단하고 용국세 물짝 흉간하고 개생중요 형해지 양방하고 이합 처유 극상지 일려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 살이 나를 생하는 걸 가지고 길로 판단하지 말고 용신이 나를 극하는 걸 가지고 흉으로 보지 말고 모든 것 중에 생 중에는 형이 있고 형 중에 형 중에서도 생이 있고 해가 있는 것이 있고 합 중에는 해두극이라든가 이런 걸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 그 밑에 109쪽 그 186쪽이죠. 7쪽 밑에 보면 어느 향시의 1인점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 이거는 그 복서정종이라는 책을 보면은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 세유가
사하인데 재성을 잡고 있고 임목이라는 그 손으로 하출해가지고 해두생을 얻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얘가 시험점을 쳤단 말이야. 시험을 점쳤으니까 용신이 뭐예요? 부성이 용신이잖아. 근데 떡하니 세유에는 재성이라는 글자를 임하고 있고, 그쵸? 그 관성은 뭐예요? 부에 이것은 기신이고, 이 재성을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저기 소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시험점에서 보는 이 부성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이 되는 거지, 살. 부성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용신되는 반대되는 글자가 임하고 있으면서 해두생을 받는 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즉, 무엇이 되냐면은, 누가 돈을 번다. 그러면 세유의 축토가 임하고 있다. 그런데 오화라는 부성이 이렇게 생을 해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돈을 버는 점에서. 그러면은 재물이라는 글자에서 볼 때 이 형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이 되는 거죠, 살. 그래, 얘가 해두생을 얻으니까 나한테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그래, 이거는 너는 돈을 지금 탐할 것이 아니라 너 처가 죽을 수도 있고 내지는 너가 돈을 왕창 잃을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게. 그래, 이것도 그러한 것이고 이것도 그러한 거예요. 그래, 이거는 살이 나를 생한 것이고 이것도 살이 나를 생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이라 그러면은 무조건 뭐만 가지고 살이라 그래? 이 간만 가지고 살이라 그러잖아요. 간. 그죠? 직책을 원할 때는 뭐가 용신이 돼요? 관이 용신이 되는 거요. 관이. 근데 여기서 보자 또 이제 살생신 막장 길단하고는 요렇게 풀이가 되는 것이고 또 용극세 물작 흉간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용신이 세유를 극하는 것을 가지고 흉으로 보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이 용신이 세유를 극하면 흉하예요. 흉해. 알겠어요?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용신이란 글자가 나를 극하면 흉하단 말이야. 용신이 나를 극할 때 좋은 점이 몇 개가 있냐면은 세유에 관성이란 글자가 임했을 때 근신걱장을 임하고 있는데 이 손이라는 글자가 동해서 세유를 충이나 이 극할 때 좋아요. 그리고 이 행인점이라 그래서 행인점 우리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남편이 언제 들어오겠는가 점을 쳤을 때 있죠. 그러할 때 이 관성이 세유를 극할 때 이러할 때는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인점에서 누구를 기다릴 때 그 사람이 온다. 기다리는 점 이러할 때만 좋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이 관은 세유를 그러니까 우리 자손이 집을 나갔는데 언제 오겠는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럴 때는 손이 용신이잖아요. 손이 동해서 세유의 관성을 이렇게 극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좋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행인점, 의약점, 근신걱정점. 근신걱정점은 뭐든지 알죠? 내가 무슨 일에 있어가지고 두렵거라든가 이렇게 근신걱정을 하고 있을 때 세유의 관성이 임했는데 손이 동해가지고 세유를 극해주거나 충파를 해줄 때는 근신걱정이 소멸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그리고 그 나머지 외의 점에서는 무조건 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명예를 얻는다. 명예를 물으면 세유의 형제가 임했어요. 그러면 관성이라는 글자가 동해가지고 세유를 극한다. 이러면 명예가 얻어지는 거야, 안 얻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방금 배웠잖아요. 용극세, 물짝, 흉간화라고 배웠는데 명예를 보니까 간성이 용신이잖아요. 간성이 세유를 극하면 흉으로 보지 말라고 배웠는데 내가 방금 흉이라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 이런 거는 잘 일이 뜻대로 안 될 확률이 많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직책이라든가 어떤 직업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알겠죠? 꿈점을 쳤는데 세유에 신금이라는 손을 잡았다. 신금이라는 손을 잡았다, 이럴테면. 그러면은 이 손이 오화라는 부성이 동했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 손이라는 것은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꿈점 같은 데서 세유에 손이 임했는데 꿈점에서 세유에 손이 임하면 무진장? 좋다고 얘기하지, 편하다. 그런데 부로부터 이렇게 극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편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거꾸로 통변이 되는 거야. 이해가 가세요? 용극세, 물짝, 흉간하고 이러는 거요. 그리고 개생중유형해지 양방하고 이합, 처유, 극상, 지일려라. 요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 생 중에는 형이 있고 또 뭐 합도 있고 이런 거를 잘 판단하라 그러면서 뭐 해도 극 이런 거를 잘 판단하라 그러는 건데 이런 거는 인사형이잖아요. 인사형. 그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생이죠. 생. 그치? 근데 자수가 동해가지고 축토로 간다면은 이것은 합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합인데 이 자체가 어떠한 글자가 이것이 월가일에서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극으로 논할 것인가 합으로 논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알겠어요? 그래, 이건 운이 나쁘면은 이놈을 보고 우리가 해도 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운수가 좋게 생겼으면 육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 이거는 용신이 강한가 안 강한가 가지고서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뭐 곧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용신 얘기. 용신이 강한가 약한가에 따라서 형으로 판단할 것인가 극으로 판단할 것인가를 보라는 얘기죠. 거기 그 뒤에 보면은 하나하나 좀 보자. 1인 향시점은 그렇고 부동산을 하면 제복이 어떠할까를 물었는데 이 사람은 세유에 신금이 맺는데 부성이 왕하게 동해가지고 세유를 극했죠. 아니 생했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이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살인아를 생한 것이지 돈이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때에 따라서 우리 부모님한테 돈을 받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이게 묘월 임진일점 친 거 있잖아요. 묻기를 우리 부모님한테 돈 좀 얻어야 되는데 돈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돈을 얻겠어? 못 얻겠어? 못 얻죠? 대신 뭘 얻어? 문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차를 사주든지 아니면은 집을 주든지 그런 혜택이 있겠지. 그러니까 너를 이놈이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예? 없는 놈. 그러니까 점친 사람 보고 딱 말하기를 당신 부모님이 당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거는 귀신이 알려준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직감적으로 이런 거 딱 잡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아버지가 왜 돈을 안 주겠어?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들은 곁들여서 얘기하죠. 아마 집을 주긴 주는데 본인 명의로 주진 않고 타인 명의로 아마 저당 잡혀가지고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여기에 나옵니까? 이러면 선생님들은 뭐라고 대답하면 돼? 예? 예, 나옵니다. 이러면 돼. 알겠죠?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하도 사고를 치니까 돈을 안 주고 그 문서를 주긴 줬는데 그것도 믿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잡혀준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된다니까. 이를테면은 뭐, 은행에서 돈을 빌릴 사람이 돈 빌리려고 그러는데 집도 있고 이런 놈의 자식이 돈을 못 빌린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용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딱 잡아가지고 뭐라 하는 거야. 너 집까지 담보 다 잡혔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2금융권까지 다 핵쓸었다, 너. 그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나오잖아. 캐상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거는. 집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빌릴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뽑을 건 다 뽑았었다는 거, 그런 게 우리 머릿속에 나오잖아. 그래, 그런 거는, 요령이 있어야 되는 거, 요령. 그래야지 귀신이라 소리 됐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안산 다음 카페에서 알바를 하면 제복이 어떠한가 그러는데, 이건 제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세유가 형제가 임하면서 부성으로부터 해두생을 얻었죠. 그죠? 그리고 옥묘가 부가 임해가지고 세유를 생했고, 그쵸? 그러니까 좋아, 안 좋아? 일단, 세유가 미토요, 오화로부터 생을 받았고, 응효는 사하요, 동에서 임목으로 생을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생을 막 하죠, 그죠? 좋아, 안 좋아, 세유는? 일단 뭐 차후 문제고 좋잖아, 그죠? 근데 나 죽다 살았어요, 내가. 이 뇌경색 조금 와가지고, 살짝 와가지고, 빡 쓰러졌잖아. 이게. 그래, 이거 살이 나를 생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에요, 살이. 근데 그건 잘 됐비다. 공부는 되게 잘 되대. 부성이 생하니까. 선생님들 그런 것도 있어요. 이 철학관 하면 잘 될까 이렇게 점을 쳤는데 이런 캐를 얻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오냐면은 이 교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 요게. 또 이름지로 많이 오고. 알겠어요? 부성이 생할 때는 그래요. 재성이 생하고 이럴 때는 또 어떤 게 많이 오겠어요?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오겠지. 제가 왕하고 이러면은 실업가들이 많이 올 것이고, 제가 휴수무력하면은 소상인들이 많이 올 것이고. 이런 거는 선생님들 딱딱 보고서 찍으시면 돼. 형의 부를 임용하고 사절기가 지신하라. 형의 부를 임용하고 이랬는데, 이거는 뭐 여기에서 보면 용신이라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데, 용신도 되고 세유도 돼요. 용신도 되고 세유도 되고. 근데 이것은 뭐 형살이라든가, 예? 그런 걸 임하는 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신이 우리 처를 본다. 처가 점을 치는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뭐 자일날 점을 쳐가지고 이렇게 자묘형이 된다든가 이렇게 되는 그런 처 있잖아요. 그죠? 요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거는 거의 좋게 작용하는 것보다도 제가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랬어요? 형병, 합비와 미소지신 한다 그러고, 절봉생이 사성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많이 하면서 이 용신이 탐생 탐합한다 그랬잖아요. 생을 해주느라고, 극하고, 형충극해 개망한다 그랬잖아. 형하고, 충하고 이런 거를 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그걸 뿐이고, 이런 작용은 조금씩 일어나요, 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자묘형이 됐잖아, 자묘형. 그럼 우리 처가 처를 얻는데도 처가 그냥 순식간에 딱 얻으면 되는데 처 얻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결론이에요. 쉽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알겠습니까? 저런 건 수생목으로 그렇게는 안 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수생목인데도 불구하고 형을 대동하게 되면은 어떤 좋은 생이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도 어떤 문제점이 반드시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일들이 순조롭게 다 처리되지가 않고 막히고 조금 뭐 막혔다 풀렸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셔요? 그래, 이런 걸 보고 형의 부를 임용한다 그래서 세요라든가 용신되는 글자가 이 형이 된다든가 이런 거는 마땅치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사절기가 지신한다는데 이 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그 계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건 계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요를 말하는 거예요. 세요가. 그러니까 즉 세요가 자수가 용신이라면은 진월에 이를테면 기사일이다.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됐어요? 일진에 사절지가 된 거지. 예? 그냥 저는 이거 왕상휴수사를 외우기가 귀찮아서 그냥 그 약한 거는 그냥 휴수사 됐다고 그냥 읽어. 그래 절지라고 그냥 한꺼번에 다 읽어버려요. 그게 편하잖아. 뭐 그거 나눌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 요렇게 되면은 세유가 약하니까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점을 쳐본 결과 세유가 약한 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점은 다 쓸모없는 점이에요. 쓸모없는 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쓸모없는 점 치는 사람들은 문양 많아요. 괜히 팔만 아파. 팔만. 쓰다가 짜증나. 에이씨. 이게 쓰다가 그런 사람들은 문양 많단 말이야. 이거는 세유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세유는 항상 강해야지 무슨 사고를 쳐보지 세유가 약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 여기에 보면은 뭐 문서 취득하고 어떻고 저떻고 나오는데 이런 것도 다 일단은 세유에 형이나 해가 붙으면 안 좋다는데 해라는 것은 육해살을 말하는데요. 육해살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동봉충이 사산. 동한요가 충을 맞으면 뭐 어떻게 된다고? 예? 다 흩어진다 이렇게 동봉충이 사산. 즉 뭐하냐 하면은 오화가 자수로부터 이렇게 좌우충을 맞는 거를 산이라 그래서 산됐다.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여러 번 경험해 본 결과 동봉충이 사산한다 그러지만 이렇게 동한요하고 정한요하고 이렇게 같이 뺨따기를 얻어맞으면 어떤 놈이 더 확 나가 떨어질 것 같아요? 이놈이 확 나가 떨어집니다. 알겠죠? 앉아있는 사람 뺨따기 때린 거하고 서 있는 사람 뺨따기 때린 거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얘가 좌우충으로 뺨따기를 하나 딱 얻어맞으니까 번쩍하겠죠? 근데 얘는 확 날아가 버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같은 글자가 이렇게 충돌했을 때 이게 형제다. 여기 뒤에 그런 얘가 있나? 여긴 얘가 그런 거 없네요. 예전에 어떤 지금 모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디 이벤트를 하면은 돈을 벌까요? 하고 나한테 물었어요. 근데 이 세유에는 형제를 접었고 자월 자일날 아마 점을 쳤을걸요. 어디 이게 책에 있을 건데 아마 자월 자일날 점을 쳤는데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나한테 묻기를 얘도 못하고 나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묻더라고. 이게 이벤트를 했었는데 이벤트가 잘 됐어. 아주 돈이 너무 많이 벌리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쟁탈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생님이 하고 있었던 자리인데 어떤 얘가 차고 들어온 거지. 그래서 얘가 이거 못하는 거 아니냐 서로.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못할 것이고 이 사람이 할 것이다 하는데 이 사람이 했어요. 이게 동봉충이 사산이라 그랬는데 동한용을 충하게 되면은 다 흩어진다 그랬는데 흩어지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 동한용은 동한값을 하고 지나간다라는 그런 걸 반드시 알고 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요? 오화라는 글자가 동해가지고 신금이라는 글자를 극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이 해수로부터 해독을 맞았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가 일단 신금을 한번 패대기 팍 쳤는데 다음에 해수한테 뭐예요? 너 오화 너 이리 와라 이래가지고 신금 너 때렸다며 이러면서 오화를 아주 뭐예요?
아주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금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한번 얻어맞았다가 좋아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거는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가지고 진토가 돼가지고 이렇게 신금으로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하고는 상관없지만 오화가 동해가지고 진토가 있고 진토가 동해가지고 신금이 됐다. 이렇게 됐다면 뭐예요, 이건? 얘가 세유다. 그러면 들리는 소문에 뭐요? 생긴 거는 말같이 생긴 놈의 새끼가 나를 때리러 온다 그랬잖아. 그치? 신금이 머리가 좋아, 안 좋아, 그럼? 누굴 내세운 거예요? 용을. 예. 용을 내세워가지고, 달래가지고, 나를 생하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을 아군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거죠. 이해가 가세요? 예, 요런 거 하고, 오화가 해수로부터 축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하고는 상황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얘는 일단 얻어맞은 것을 꽁해가지고 얘를 시켜서 뒷작업으로 얘를 깨버린 거고. 그죠? 여기는 정면 돌파를 한 그런 캐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건 지금 그런 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자, 동봉충이 사산이라는 것은 그래서 동안요는 월가일로부터 충을 맞아도 다 흩어진다고 얘기했는데 흩어진 것은 아니다. 알겠어요? 동하면 동한값을 반드시 한다. 청기 진세우 유병지가 난다래요.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뒤에 보면은 18문답 요지론에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18문답 그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청기 진세우 유병지간 이렇게 나와요. 하늘의 기운은 병에 나타내준다 이렇게 나와요. 하늘의 기운의 병이라는 것은 이 동요라든가 이렇게 월파라든가 충, 공, 휴수, 월파, 이 변효 이런 걸 가지고서 다 병이라 그러거든요. 그래 이 병이 있는 곳에는 또 약도 있고 어떻고 저떻고 하지만 일단 이 병이 이렇게 동했으면은 이걸 치료한다 그래도 사건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동요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동이라는 건 뭐예요?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사건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일단 딱 짚고서 이야기를 하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 이거는 동봉충이 사산한다 그랬는데 동봉충이 사산은 안 되더라 이런 얘기 안 되더라. 그래 일의 사건은 반드시 일어난다. 자 여기 110쪽이 되던가요? 사이가 장모님의 병점을 쳤다. 사이가 장모님의 병점을 치면은 뭐가 용신이 되냐면 부성이 용신이 돼요. 아셨죠? 그럼 부성의 용신인데 재성이 저렇게 왕하게 동해버리면은 좋은가 안 좋은가? 안 좋죠. 하지만 재성 오화는 인월에 자일로 이렇게 좌우충을 맞았어요. 그러면은 깨지게 돼 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재가 동하면은 뭐가 또 동해줘야 되냐면 자수라는 글자가 동해주면은 형제가 동해주면은 형제한테 이 재가 억눌려 가지고 뭐예요? 불을 극해 못해. 불을 극할 수가 없잖아. 그죠? 얘는 얘가 무서워서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이것이 오미합하면은 미년이 오면 오미합하고서 얘를 미토로 토국수 시키면은 그때 위험하다 이런 얘기야. 토국수. 미년에 죽었대네. 그죠? 이 선생님들 그 사람 죽고 사는 점을 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요즘은 의학이 좋아서 죽는다는 날에 잘 안 죽어. 알겠어요? 그런 거 그리고 평구하게 점을 치면은 점이 또 점 안 맞아요. 평구하게 점을 친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사람 점을 쳐주면서 죽기를 바라면서 점 쳐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다 살기를 바라는 쪽에서 이렇게 편애하면서 점을 쳐주니까 점이 잘 안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주 내가 이 사람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고 아주 냉정하게 점을 치셔야 돼. 냉정하게. 알겠어요?
점칠 때 특히 매일 누누이 얘기하지만 냉정을 되찾고서 점을 치세요. 냉정을. 그래서 선생님들 점도 가끔 가다가 아마 그런 거 많을 거예요. 이제 형제라든가 아는 사람 점 쳐줄 때 마음이 쏠리잖아. 그죠? 아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거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잘 됐으면 다 좋겠죠. 그래, 우리 찾아오는 사람들이 마음 편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안 좋은 사람들만 오죠. 근데 그런 거는 잘 기억하셨다가 아주 냉정하게 점을 치는 습관을 꼭 들여야 돼요. 저놈의 인간은 어른 같아. 이런 소리 들어야 돼. 점 칠 때는. 그래야지 점이 잘 맞아요. 자, 절봉생이 사성이라는데, 이건 절봉생이 사성은 그 절처봉생 말하는 거예요. 절처봉생. 절처봉생 되면은 뭐, 그 상당히 좋죠. 근데 선생님들이 그 절처봉생 되게 되면요, 이 절처봉생을 해주는 그, 통과시키는 글자가 무엇인가를 잘 봐야 돼. 알겠어요? 이를테면 세유가 절차봉생을 시킨다. 그러면은 누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잖아. 요게 점 보면은 왜 롯데 잠실에서 이벤트 계약이 될까? 요것은 세유가 월가일로부터 다 왕상하죠. 그죠? 근데 응효가 공막 맞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제가 월가일로부터 다 절지가 됐지?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를테면은 그 사유에 있는 해수라는 글자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신금으로부터 해두생을 딱 얻어가지고 동했으면은 이 묘목이라는 글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묘목 복신이. 네? 살겠지? 그죠? 묘목이 복신됐는데 신월에 신일이니까 월가일로부터 다 뭐가 됐어요? 절지가 된 거 하잖아, 절지. 그쵸? 근데 여기 금생수를 받았으니까 절처의 봉생이 됐다 그러는 거야, 이런 걸 가지고. 이해가 가시죠? 절처봉생이 됐는데, 절처봉생이 좀 나빠지는 운은 언제 나빠진다 그러는 거예요? 얘를 딱 칠 때 좀 안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점사라는 게 그 한 문제를 가지고 딱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점의 내용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가끔 가다가 이제 그게 연결되는 경향도 있긴 있는데 1인 1사점 딱 치고서 점사가 해결이 되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점이. 그걸 가지고 계속 연결해 가지고 막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말아요. 알겠죠? 자, 절봉생이 사성. 뜻 이해가 가요? 절처봉생.